어머님, 이건 우리 방식이 좀 달라서요. 어머님, 그런 거 예전 방식이에요. 그 말 처음엔 별 감정 없었습니다. 요즘 애들 표현이려니 그냥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존재가 마치 불편한 가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치 보이고 도와줘도 고맙단 말 하나 못 듣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오늘은 날 무시하던 며느리에게 말 대신 삶으로 보여준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긴장이 풀릴 새도 없이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빨리 인사시켜드리고 싶었어. 그날 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허전했습니다.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깍듯한 아가씨였고 식사할 땐 말도 정중했고 저를 처음엔 꽤 자주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머님, 이 반찬 맛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들이 하나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부엌에서였습니다. 제가 늘 두고 쓰던 장식장과 작은 찬장이 사라졌습니다. 지저분하고 답답해서 뺐다는 아들의 말에 괜히 혼잣말로 위로했습니다. 요즘 애들 감각이 다르긴 하지. 하루는 안방 불이 밤새 켜져 있어서 내려가 조용히 껐더니 며느리가 툭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스타일이 좀 달라서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제가 방에만 있으면 조용했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는 핸드폰을 들여다봤고 같이 밥을 먹어도 저한테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맞춰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샌가부터 손주 등원부터 저녁까지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낮잠 재우고 간식 준비하고 제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런데요, 그 모든 걸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퇴근이 늦었고 손주는 제가 목욕시키고 재워뒀고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기대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댁 그냥 오래된 집에서 할머니랑 같이 사는 느낌이지 뭐. 사람은 좋은데 솔직히 감정 소비만 해 말도 안 통하고.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그 말이 제 귀에 박힌 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어머님이 아닌 그냥 집에 같이 사는 할머니였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이들 몰래 방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서운할 수 있는지 그동안 해준 수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허무해졌습니다. 말은 좋은데라고 했지만 그 말 안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감정 소비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말들, 내 존재가 그 아이에겐 부담이고 소모였다는 뜻이겠지요. 그제서야 지난 몇 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설거지하면서 허리 아픈 날도, 손주 감기 걸려 밤새 안고 있던 밤도, 생각해보면 며느리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더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일부러 거실 청소도 안 했습니다. 손주의 간식도 준비하지 않았고 점심 도시락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단 한마디만 남기고 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손주 목욕 안 시켜주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이번 주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 집은 내가 해주는 것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그 아이도 이제 느낀 겁니다. 며칠이 지나자 부엌에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준비할 때 옆에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혹시 이 반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 말 속엔 미안함이 담겨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안함이 아니라 필요함이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불편하니까. 제가 없으면 손주가 안 자니까. 제가 없으면 이 집안이 어딘가 허전하니까.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참아왔구나.
아무 말 없이 다 해주면서 내 자리를 잃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겠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겠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애 보는 일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겠다 하고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에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해주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제 자리가 사라지면 그제야 존재의 무게를 느낀다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행 통장을 다시 정리하고 제 이름으로 돼 있던 집 계약도 슬슬 정리하기 시작했죠. 며느리나 아들은 몰랐습니다. 늘 그렇듯 저는 아침이면 밥을 차리고 낮엔 손주를 돌봤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매일 결심을 다졌습니다. 나는 여기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의 사람이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후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는 말만 남기고 제 물건 하나, 옷 몇 벌 서랍 속에 넣어둔 현금 봉투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조금 쉬러 왔다. 당분간 나 찾지 말아라. 그 이후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걱정돼서요.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진심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산 곳은 그 며느리가 좋아하던 동네 근처였습니다. 산책길이 예쁘고 카페가 많고 마트도 크고 여기 오면 참 좋겠다며 한 번은 말한 적이 있었죠. 그 아이가 그 동네를 지나칠 때마다 창밖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우리 시어머니가 계셨던 곳일까? 그게 저의 복수였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아서 조용히 마음속에 남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아이가 제가 떠난 이유를 모르더라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필요한 사람이었고 지금 이곳에서 저는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혼자 사는 집 처음엔 참 어색했습니다. 불도 내가 켜야 하고 팝도 내가 차려야 하고 말을 걸 사람도 문득 마주칠 얼굴도 없었습니다. 첫 일주일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이게 진짜 괜찮은 선택이었을까 싶더군요. 밤이면 괜히 울컥하고 괜히 텅 빈 방을 정리해보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달라졌습니다. 내가 고른 커튼이 마음에 들고 내가 만든 반찬이 내 입맛에 맞고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내 음악을 틀 수 있다는 게 조금씩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복수란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용히 잘 살아서 그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제가 떠난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어렴풋이 알게 되겠지요. 그때 어머님이 왜 아무 말 없이 떠나셨을까? 그 아이가 엄마가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무겁고 깊었는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수는 소리 내는 게 아닙니다. 말없이 잘 살면 그게 가장 묵직한 응답이 됩니다. 지금 저는 새로 이사한 작은 전원주택에서 하루에 한 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고맙단 말 없이도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 늦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내 하루는 늘 누구 때문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동네 시장에 혼자 장을 보러 가고 작은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 벤치에 앉아봅니다. 병원도 혼자 가고 약봉지도 내 손으로 챙깁니다. 돈을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위한 식사 한 끼, 스스로를 위한 작은 꽃 한 송이. 내가 나를 대접하기 시작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저처럼 누군가에게 말은 못하고 마음속에만 담고 계신가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고 나서면 더 불편해질까봐 조용히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삶은 자꾸만 줄어들었습니다.
한 번쯤은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혼자 나서면 무서울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 해주는 그 결단이 당신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복수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라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